산업 리포트 더 팩트에서 오늘 팩트 뽑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현재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리포트 어떤 리포트 기다리고 있을까요? 보시죠. NH투자증권 의료기기 업종입니다. 2분기 성장 둔화 피하기, 선진국 비중이 높은 기업을 주목하자 투자 의견 긍정적 제시했습니다. 네, 의료기기 봐야죠. 한 차례 레일을 펼친 이후에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의료기기 쪽, 에스테틱 쪽, 노마스크 쪽도 주목이 되면서 리오프닝 주로도 해석이 됐었고, 그리고 또 실적 주로도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좀 잠잠합니다. 리포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치과 관련주가 리오프닝 이후에 기대감이 높다고 하는데, 상황 짚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치과 치료 좀 미루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조금 꺼려해서 안 가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제 붐비는 곳 중에 하나가 곧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임플란트 쪽을 보시면은 원래 1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임플란트가 지금 1, 2, 3, 4분기 중에 1분기가 가장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1분기 성적이 좋았는데요. 최대치 매출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최대 수출지이기 때문에 중국을 이제 중요하게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1분기에 5,665만 달러의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5%가 성장을 했습니다. 분기 최대치가 달성이 된 거고요. 다만 매년 1분기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준 2분기에 하지만 대해서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예년 대비 성장폭은 좀 둔화할 수가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비수기였던 1분기가 좋았지 2분기는 조금 꺾일 수가 있다라는 전망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많이 수출하는 데가 어딜까요? 러시아입니다. 지금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큰 임플란트 시장이 이제 러시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역성장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 32%가 줄었습니다. 예, 이거는 전쟁 때문인가라고 봤더니 1월에가 데이터가 굉장히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2, 3월에 매출이 좀 다시 올라오는 추세여가지고 꼭 전쟁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러시아 그리고 가장 큰 매출처인 중국인데 2분기에 선방해 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표를 달고 있기 때문에 확인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봉쇄령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 감안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치과 쪽에 또 보면 우리나라가 워낙에 이 영상기기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3월 달에 치과 영상기기 수출액이 2,722만 달러 기록하게 되면서 월간 기준으로는 이게 최대치가 지금 3월 달에 달성이 됐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보면 이것도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인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영상기기를 많이 사갔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105%나 매출 성장이 중국 쪽에서만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엑스레이 장비가 이제 2D에서 3D로 바뀌는 효과로 수정이 되면서 이런 좋은 기기를 중국에서 많이 사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견조하게 이번에 성장세가 잡힌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3월의 수출액 지표 주목되고 있습니다. 치과 관련주에서는 임플란트와 치과 영상기기 수출 금액 살펴봤는데요. 지역별로 중국, 러시아, 미국, 유럽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1분기가 좀 부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같은 경우도 일상에 복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전투는 격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별로 그렇고 네. 오히려 수도 쪽은 또 일상으로 복귀가 되면서 여러 영업들도 다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내부적으로 러시아 지역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러면 에스테틱 관련주는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노마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피부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미리 피부 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 워낙 기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 피부과를 찾으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런 믿음이 좀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테틱 시장은 아마 여성분들이 꾸준하게 관리하는 쪽이기도 한데 이제 마스크 때문에 하지만 트러블도 많아가지고 국내에서는 괜찮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해외 쪽에서는 아무래도 마스크 시대가 오래 좀 지속됐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꺾여가지고 작년에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인데 보니까 영국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먼저 노마스크 시대가 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에 감춰뒀던 피부 관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잘 나왔습니다. 3월에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액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7,354만 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이거 수치로 비교해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는 3월 달에 22%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역시나 예상대로 먼저 마스크를 벗었던 쪽 미국, 미국에서 성장을 이끈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376만 달러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는 81%나 미국 시장의 성장이 있었고요. 프랑스, 유럽 같은 국가도 지금 영국 이런 쪽들 마스크 벗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잘 나온 게 프랑스 쪽이더라고요. 네, 프랑스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38%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액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역시나 또 이 에스테틱 시장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시장이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하고 선진국하고 대비가 많이 됐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4만 달러에 그치게 되면서 급감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1%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선진국은 견조했고 중국의 약세 분위기가 지속됐다. 이렇게 지역별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국 시장 성장은 확실하다. 중국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 또 의료기기 이쪽에서도 우리나라로 관광도 많이 왔잖아요. 중국 시장의 성장은 확실하다고 보긴 하는데 규제로 인해서 하지만 단기 성과를 내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고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좀 마켓이라고 구분하고 있고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2분기도 중국이 좋아질까? 그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좀 전망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에는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많이 매출액이 올라오는 게 브라질 쪽이더라고요. 브라질의 3월 매출액이 잘 나와가지고 전년 대비 162% 성장한 것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남미 쪽에서도 매출 살아나는 부분이 감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자원부국 쪽의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브라질의 수출 지표도 눈에 띄는데요. 에스테틱은 미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 중심의 수요가 아주 강하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중국은 이 에스테틱 의료기기에 대해서 좀 규제가 있다는 부분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톡신 시장 분위기를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해외 확장을 주력하고 있다고 해요. 내용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해외 시장에서 격전이잖아요. 휴젤하고 메디톡스도 전쟁이 한참 활발했었는데 네. 에스테틱하고 치과하고는 다르게 톡신은 안 좋았어요. 3월에 톡신 수출액 데이터가 나왔는데 2,088만 달러 기록이 되면서 전년 대비 24%가 줄었습니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하고 중국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일단 미국을 보시면은 390만 달러에 그치게 되면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더라고요. 이게 시장이 30% 줄었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급감하게 되면서 톡신 수출액이 전년 대비 89%나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 달 중에서 3월 달에 톡신 수출량이 가장 높은 달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기저 효과로 인한 전년 대비 역성정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급감 추세가 조금 강한데 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꺾이기 시작한 게 작년 4분기부터라고 합니다. 작년 4분기부터는 명확하게 하락 추세에 있는데 이유를 봤더니 이게 그레이 마켓이 축소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 마켓이라는 거는 공정 가격보다 좀 다소 좀 비싸게 매매하는 그런 위법적인 시장을 좀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이 지금 무허가 의료 시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딸공을 통한 보툴리눔 톡신 수출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그레이 마켓은 더 이상 이제 노려볼 수가 없겠다라는 부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톡신의 약간 부정적인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불법 유통된 제품으로 이뤄진 게 그러니까 그레이 마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당국의 규제 때문에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그 수요가 공식 시장으로 흡수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들이 이제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식적으로 승인된 제품이 성장하는
파이트 맞게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네, 톡신 중국 쪽 어려웠습니다. 미국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월 수치가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톡신 시장 그레이 마켓이 있었군요. 예, 비허가된 쪽에 대한 유통 이것이 당국 규제로 인해서 화이트 마켓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식 승인 제품에 대한 관심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료기기 쪽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중국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2분기에 좀 성장이 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는 쪽 지역 또 품목을 살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사이트 얻어볼게요. 최원재 전문가님. 네, 저번에 이제 피부 미용 우리 한번 했었는데 예.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은 좋게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임플란트도 괜찮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보톡스, 톡신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엔데믹 전환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피부 미용 업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성장을 상당히 했습니다. 팬데믹 그렇다고 보면은 팬데믹 전환 시에도 성장폭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대외 활동 증가로 에스테틱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또 고령화에 따른 안티에이징 수요도 늘어날 것이어서 이쪽 여전히 성장이 유망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의 큰 폭 증가는 역시 선진국 시장, 미국하고 유럽 등의 시장이고요. 중국은 봉쇄 조치 영향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중국 시장 미용 의료 시장은 결국에는 앞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침투율이 3.5%로 지금 매우 낮은 수준인데 향후 4, 5년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시장 1위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마켓이 제일 큰 데는 미국 시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브라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아직 특별히 나타나는 게 없는데, 지금 향후에는 뭐 10년 이후에는 결국에는 중국이 브라질도 제치지 않을까 그렇게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는 고성장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업체들 역시 멀티플이 국내 업체들이 좀 낮기 때문에 리레이팅도 가능하다. 지금 12개월 추정포가 13배인데 글로벌 업체들은 지금 20배 후반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 좀 더 상승해도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대신 단기간에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기대감 역시 주가에 선반영하고 있고요. 개별 기업의 신제품 수출 확대 등 실적 증가 요인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수출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하반기 10월 이후서부터는 매월 20% 이상씩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엔데믹 전환으로 임플란트 수요는 결국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마케팅도 활발해지면서 수요가 증가가 될 것이면서 결국에는 실적도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톡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좀 부정적으로 보냐 하면은 뭐 승자의 저주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휴젤이 국내 시장에서 지금 보톡스 시장에서 50% 넘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소송을 제기했죠. 보툴리눔 톡신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뭐 그런 톡신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휴젤의 뭐 영업력과 이런 걸로 하면은 계속적으로 뭐 시장 점유율 지배적인 위치는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소송 비용이 수백억 원대로 지금 막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은 올해 수익성은 별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단 보톡스 관련주는 제외했습니다. 나머지 의료기기 쪽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고, 미용 관련주도 정말 많이 있고요. 저는 에스테틱 의료기기는 이제 리프팅 기기랑 스킨 부스터 쪽으로 나눠서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많고 의료기기까지 확대하면 더 많은데, 종목을 선별할 때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기준을 삼아야 될지 탑픽 꼽아주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의료기기 이쪽을 성장주잖아요. 결국엔 성장주인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영업이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타사보다 좀 월등하면은
계속적으로 바이 매수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영업이익률이 조금 못 미치면은 역시 뭐 다른 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정도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역시 그래서 오늘 종목도 저번에는 이제 파마리서치하고 클래시스를 갖고 왔는데 네.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은 좀 빼버렸고요. 예. 바이오플러스를 갖고 왔는데 바이오플러스는 역시 제가 종목 선택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필러 전문 업체로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폐지가 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얘기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비성형 시술의 강자인 바이오플러스는 앞으로 좀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의료특구 지역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료특구 지역에 하이난이 있는데 거기서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뭐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업체는 덴티움인데요. 디지털 덴티스트리 라인업으로 지금 고객 수요가 지금 매우 탄탄합니다. 12개월 추정포가 뭐 임플란트 주도 어떻게 보면 성장주인데 9배로 매우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바이오플러스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예. 예, 50%가 나오는 네. 기업입니다. 예. 굉장히 독보적인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의료기기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월 수출 지표를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임플란트 수출 금액 그리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 금액입니다. 임플란트보다도 치과 영상기기 수출 금액과 그리고 에스테틱 의료기기 수출 금액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쭉 이런 수출 지표를 증권사에서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최원재 전문가는 이 업종을 성장주 범주로 넣을 수 있다. 앞으로 주가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은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을 하면서 보톡스 같은 경우는 승자의 저주가 일어나고 있는 섹터로 분류하면서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번에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리서치 보셨는데요. 오늘은 바이오플러스와 덴티움 두 가지 종목을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 리포트 더 팩트 살펴봤습니다.